W는 fs. 그럼 T분의 Fs네? 그러네. 그럼 T분의 S가 V잖아. 예. 뭘 안 돼, 안 되긴. 이러면서 하나씩 배우는 거지. 안 그래? 맞아요. 이러면 이제 머리가 확 박히는 거야. 좋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할 때는 좀 너무 많이 틀리면 그 틀린 거 고치고 막 너무 많이 틀리기 때문에 잘 안 들어와요. 근데, 몇 개 안 틀릴 때, 그죠? 틀린 것이 맞추는 것보다 우리한테 알려주는 게 많습니다. 알겠어요? 해야 될 것도 많이 알려주고. 그래서, 좀 틀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매번 많이 틀리면 안 되겠죠? 그거는 자기가 노력을 안 한다는 얘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자, 일단 1번은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퀵테. 1번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로 하면 되는데 힘이 20N도 있고 10N이 있는데 그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20N 뭐예요? 물체 무게이기 때문에 아랫방향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동거리는 옆으로 생겼기 때문에 옆으로 잡아당긴 힘 10N을 곱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5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은 그래프가 힘 이동거리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 그래프 아래쪽 면적을 그냥 다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각형 하나가 10줄이기 때문에 4개면 40줄. 또 반개가 하나 있죠. 45줄.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3번은 마찰력 물어봤기 때문에 지금 5m 밀었는데 100줄 일을 했으니까 마찰력 곱하기 5m 그거 한 개 100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5m로 나누어 주시면 마찰력은 20N이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에 1번은 요거 F 빗면 방향의 힘은 어떻게 구합니까? 무게에 대해서 빗면 방향의 아랫방향으로 작용하는 게 어땠죠? 자, 이렇게 되면 이게 무게가 mg라고 하면 이쪽 방향이 자, 이거 두 개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가 뭡니까? 요게 30도 세타입니다. 30도. 그래서 요 녀석은 mg sin 30도야. 이건 mg 코사인 30도야. 요건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힘을 줘서 이동시키고 있는 거잖아. 일정한 속력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이쪽 힘 F를 줬기 때문에 이 힘 F는 뭡니까? 얘랑 크기가 같다. 이렇게 두면 되겠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M이 5, G가 10, 50이네. 사인 30도가 2분의 1이죠. 그럼 25. 절반이니까. 됐어? 그 다음 1m 높이에서의 포텐셜 에너지. 1m 높이에 위치 에너지 물어봤어 그냥. 그럼 M, G, H인데 이게 50이잖아. 그게 1m 이거잖아. 그죠? 여기까지 딱 올라갔을 때 포텐셜 에너지는 그냥 mgh입니다. 50줄. 됐어요? 됐습니다. 킥테 간만에 쉽게 내줬는데 이걸 또 못 받아 먹으면 어떡해? 받아 먹었어요. 그렇죠. 받아 먹어야 돼. 받아 먹어야 돼. 낼름 하고 받아 먹어야죠. 됐어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저번 시간에 우리 그 문제 풀다가 끝났었죠? 여기 이게 몇 페이지야? 이제 30번까지 풀어오는 거였습니다. 숙제들 했죠? 했잖아. 왜 그래? 성환아, 그냥 심적이다. 59페이지입니다. 59페이지. 여기 13번 풀었습니까? 예, 아니요. 저건 사람이 쓰는 게 아닌 것 같아. 풀 수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배웠습니다. 다 배웠어요. 자,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13번에. 자, 1번은 이제, A점의 충돌 직전의 속력을 물어봤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다 바뀌는 거죠. 그죠? mgH가 2분의 1 mv 제곱으로 바뀌는데, 요때가 이제 A점에, 충돌을 할 때 속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요거 날아가니까, 자, VA는 제곱이니까 루트 씌우고 2gh 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G가 9.8이고 H가 4.9니까 2 곱하기 4.9 하면 9.8이죠. 9.8이 두 개 있네요. 그죠? 그래서 9.8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 2번 한번 봅시다. 자, 충돌 직후 공의 속력은 얼마인가? 네, 이거네요. 공의 속력은 얼마인가? 자, 여기 이제 충돌 직후입니다. 자, 이쪽으로 이게 9.8이죠. 그죠? 9.8. V. VA, 여기 9.8.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얘가 분해를 한번 해봅시다. 분해. 자, 이렇게 분해를 할 수 있겠죠? 자, 요게 지금 여기 이 각이 뭐냐면 이 각이 30도라고 나와 있죠? 그죠? 나란한 선이니까 이 빗면 각이니까 업각이 돼서 30도입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30도가 되겠죠? 여기가 30도. 자, 그러면 우리 요거는 얼마 나와요? 요거는 코사인이니까 요게 9.8 코사인 30도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쪽 요 녀석은 9.8 사인 30도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이거 맞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이쪽으로 튕겨나가는 속력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속력은 빗면에 나란하기 때문에 탄성 계수의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러나 이 녀석은 튕겨나가려면 이쪽으로 튕겨나가야 되겠죠? 이쪽으로 튕겨나가는데 탄성계 수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속력의 몇 분의 몇에 해당되는 거? 3분의 1.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3분의 1 곱하기 9.8 곱하기 코사인 30도가 되는 거. 그럼 결국 이 속력과 이 속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속력이 나올 거라는 얘기죠. 자, 요게 이제 뭐가 되느냐 하면, 요게 이제 V-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죠? 이거는 피타고라스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이거 제곱 루트 씌우면 되겠죠? 그럼 얼마 나오나? 자, 요거 한번 해볼까요? 2분의 1이면 이거 4.9네? 그죠? 네. 그냥 계산해도 안에다 놓고 계산해도 되나? 생각도 있으면 돼요. 제곱하니까 이거 9.8 뽑아내자. 9.8을 뽑아내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되면 요거의 제곱 들어가죠? 그죠? 그러면 9.8을 뽑아낼 수가 있죠. 자, 9.8 일단 큰 수는 뽑아내고 루트. 자, 이게 얼마죠? 2분의 루트 3. 그럼 4분의 3이네. 4분의 3하고 요거하고 9, 여기 보자. 계산하자. 9분의 1 곱하기 4분의 3. 맞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9.8 빼면 요게 2분의 1이잖아.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1.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요게 3이고 12분의 1 더하기 12분의 3이니까 4가 되겠네. 12분의 4. 그러면 3분의 1이네. 그러면 9.8 곱하기 3분의 루트 3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하면 약 얼마가 나오느냐면 5.7 정도 나옵니다. 알겠어요? 뒤에서는 요거 쓸 거니까 그냥 요걸로 한번 해봅시다. 이걸로 해도 상관없고 상관없고 손계산 할 거면 이제 이걸로 합시다. 그냥 요걸로. 자, 그 다음에 3번은 A점에서 충돌에 의한 운동에너지 손실은 얼마냐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어떤 속력에서 어떤 속력의 운동에너지를 빼야 되는 겁니까? 즉, 원래는 충돌 직전에 이 속력을 갖고 있었죠. 그죠? 자, 3번입니다. 충돌 때문에 에너지 손실이 생겼어요. 그 얘기는 이 속력 때문에 갖고 있던 운동 에너지에서 이제는 어떤 속력을 가지고 있죠? 충돌 다음에 이 속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속력을 가지고 있을 때 운동 에너지에서 충돌 후 이렇게 튕겨나가면서 이 속력의 운동 에너지를 빼주면 손실된 에너지가 나온다는 뜻이. 맞나요? 충돌 직전, 충돌 직후. 그래서 자, 에너지 손실은 2분의 1 mv 제곱. 요게 A, 저기에서는 A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mv 다시의 제곱입니다. 12가 아니고 다시의 제곱.
요걸로 이제 빼주면 되겠죠. 질량이 10kg짜리네요. 9.8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요거의 제곱이니까 9.8의 제곱에 3분의 1 그죠? 자, 요거 계산하세요. 요거 계산할 수 있죠? 여기가 이해했으면 계산은 선생님이 답만 적어 드릴게요. 320.1 요 정도 나올 겁니다. 저렇게 나오면 맞게 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어차피 중요한 건 이거지 뭐. 나머지 계산이니까. 그러니까 물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 개념을 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개념들을 잡는 게 중요해요. 이게 물리입니다. 나머지는 물리학과 교수도 계산 겁나 많이 틀려. 실제로. 옆에 계산기 놓고 계산해. 그리고 실제로는 그 물리학 전공한 사람들도 그 뭡니까? 공학용 계산기 옆에 끼고 합니다. 다. 알겠어요? 간지나요. 얘네들은 핸드폰 계산기 있죠? 그 공학용 계산기 있는 거 알죠? 그죠? 가로 모드 하면 바뀝니다. 또는 버튼 누르면 바뀌어요. 그래서 가로 모드 하면은 기본적으로 공학용 계산기 나옵니다. 옛날에는 그 스마트폰이 없을 때는 계산기들이 공학용 계산기가 따로 있었어요. 액정 화면이 큼지막한 거는 그래프도 그려주고 막 그래프 그리는 그런 기능 있는 거는 비싸요. 비싸. 거의 뭐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거 끼고 이렇게 계산을 기본적으로 조금 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는 것들 하려면은 좀 쉽지 않죠. 숙제 계산기 써도 돼요. 선생님 숙제는 하셔도 됩니다. 계산기 쓰셔도 돼요. 근데, 어떤 계산에서 기본적으로 계산기를 쓰는 게 좋으냐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계산 못하는 거 아니죠? 예. 하는 방법은 익숙하잖아. 그냥 바로 계산해 보세요. 넣고. 그러나 이제 실제 물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것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너무 계산기에 의존하면 실제 여러분들 아직 시험을 많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험 칠 때 계산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버릇이 되면 실제로. 그러나 그 정도로 많이 쓰진 않기 때문에 조금 이런 과도한 계산이 나온다 그런 것들은 간단하게 해보셔도 상관없어요. 알겠어요? 선생님은 항상 얘기하지만 물리는 이게 물리지 요 계산이 물리가 아니에요. 알겠어요? 선생님 왜 여러분들 시험 대비 같은 거 하면 그죠? 교재 문제가 막 엄청 실리 나오거나 자기가 문제 풀 때도 몇백 문제 풀 수도 있죠. 그죠? 그럴 때 물리 관련 문제들은요. 10분에 100문제도 풀 수 있습니다. 그게 왜 가능하냐? 계산을 안 하니까. 딱 보고 여기서 저거 빼면 되겠구나. 끝. 넘어가. 넘어가도 되잖아. 그죠? 왜? 그걸 알았으니까. 나머지 이제 계산이라는 건데, 계산은 굳이 생략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계산도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예. 자, 그 다음에 4번 있죠. 4번은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자, 요거 한번 해봅시다. 지금 얘가 튕겨서 이렇게 가죠. 튕겨서 가는데, 이 각도가 몇 도로 튕겨 나갈지, 그거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그지? 그러려면 뭘 알아야 되니? 이 값하고 이 값 비율 알면 되죠? 이게 몇 대 몇입니까? 일단 9.8은 제껴버리고 30번. 요게 2분의 1이잖아. 예. 요건 얼마야? 6분의 2사. 어? 네? 2 루트 이렇게 나오죠? 예. 예. 맞아요? 예. 즉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렇게 튕겨 나갔을 때 이게 세타면 요게 이거잖아요. 그죠? 지금 얘랑 얘의 비율만 알면 되기 때문에 여기가 2 루트 3분의 1이고 여기가 얼마야? 2분의 1이죠? 그죠? 그럼 몇 대 몇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삼각형이 여기가 루트 3이고 여기가 1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요 각도가 얼마란 얘기입니까? 2대 1대 루트 3이니까 여기가 30도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탁 맞고 30도로 튕겨 나가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봐봐 4번에서는 지금 그림이 이렇게 돼 가지고 여기서 30도로 딱 튕겨 나가서 퓨 가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잖아. A점에서 B점. 그지? 자, 이거를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절반 잘라갖고 여기만 보고 난 다음에 나온 계산을 가지고 2배를 해줘도 되고 이건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으로 풀어도 돼요. 그 다음에 이거 전체로 이렇게 하려면 포물선 운동이죠. 그죠? 포물선 운동으로 풀어도 됩니다. 포물선 운동을 풀어볼게요. 알겠어요? 자, 이거를 비스듬한 걸 이렇게 돌려볼게. 돌려볼게. 돌리면 그림이 어떻게 돼요? 이제 이게 물리라는 거야. 자, 이거 30도 각도로 해가지고 던졌기 때문에 슝 이렇게 떨어진 거죠. 그럼 포물선 운동에서는 중요한 게 우리가 이쪽과 이쪽으로 초속을 빠르게 잡아야 되겠죠. 그죠? 얘 초속이 얼마였습니까, 아까? 요거였죠. 요거. 그러면, 요걸 V-라고 그냥 해볼게. 기호로 해봅시다. 그럼 얘는 뭡니까? V- 사인 30도. 30도. 그죠? 자, 이거는, 이쪽은 코사인. V- 코사인 30도. 이렇게 됐죠? 예. 그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알려면 뭘 알아야 돼? 시간을 알아야 되죠, 먼저. 예. 그죠? 자, 시간 먼저 계산해 볼게요. 시간은,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이거는 이렇게 생겼을 때는 중력 방향이 어느 방향입니까? 모든 지점에서 중력 방향이 이 방향이죠? 예. 이 방향으로 중력 가속도가 작용하죠? 그런데 실제 이게 9.8m/s 제곱일까요? 아니요. 아니라는 거죠. 왜? 요 지점 봐봐요, 요 지점.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죠? 예.
여기에서 지면이 이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G값이 형성되어 있다고. 그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줘야 돼? 분해를 해줘야지. 예. 뭘 해봐야 간단한데. 맞아? 맞긴 한데. 그럼 봐봐. 이거 얼마야? 이거는. 자, 이 각도가 이게 몇 도예요? 이게. 30. 여기 30도죠? 요건 알겠지요? 30도면 이게 G 코사인 30도. 요거는 G 사인 30도. 맞아? 예. 요거를 G 다시라고 해볼게요. G 다시. G 다시가 뭐야? 이거야. 이 G 다시야. 선생님. 응? 근데 저게 어떻게 대칭이에요? 대칭인지 어떻게 알아요? 뭐 이게? 예. 당연히 대칭이지. 이렇게 떨어지는데 포물선 운동하는데 야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인데 공기 저항이 없잖아. 아니 근데 만약에 저기 60도로 하면 이렇게 수평이 아닐 수도 있고. 어떤 게 60도야? 저게 야 30도라고 구했잖아. 30도일 때 대칭이란 걸 어떻게 알아요? 30도가 되면 이게 지면이 30도이기 때문에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이 된다고. 예. 그건 아는데요. 이게 포물선 운동이잖아. 아, 이게 안 되는 거야? 나 진짜, 왜 그러지? 자, 예를 들어, 이렇게 된 거죠? 예. 그죠? 이렇게 됐을 때, 요 면을 자르면, 이건 그냥 포물선 운동입니다. 요 면에 대해서는. 저게 원이면은 성립을 하는데 예? 나도 이렇게 했어. 뭘 원하는 건데? 그러니까 음. 저 뭔가 좀 왜 그러면 이게 대칭이 아닌 이유를 대봐. 대칭이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해봐. 그냥 좀 삘이 그래요. 맞아요. 아니, 좀 삘로 물리학을 하면 안 되죠. 아니 어? 쌤은 되는 이유는 뭐예요? 되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가 기본적으로 아래쪽으로 일정한 가속을 받기 때문에 내려가는 비율이 동일하다는 거지. 즉, 뭐가? 이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일정하게 변해야 된다는 뜻이야. 선생님 이걸 그래프라고 생각을 해봐. 그래프로 바꿔볼게. 속력시간 그래프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 물론 여기가 0은 아니겠지. 처음 속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 원점에다 그려보면 이렇게 증가하겠죠. 그죠? 근데 이 증가하는 것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할 거 아니야. 왜? 무슨 운동인데 이게? 등가속도 등가속도 운동이잖아요. 아래쪽으로는. 옆으로는 등속 운동이지만. 그러니까 내려가는 폭이 일정하다는 얘기야. 옆으로 가는 동안. 그래서 이게 속력이 점점 이렇게 빨라지고 그걸 대칭으로 이렇게 경로를 그리면은 당연히 이렇게 되죠. 여기서 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이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선생님 질문할 게 있어요. 만약에 저게 대칭이라고 하면은 처음 시작했을 때 저기 기울기가 0이잖아요. 어디가? 저기 맨 여기? 밑에, 네. 여기? 어. 0이라고 할 수 있죠. 어. 그러면 마지막에 끝날 때도 기울기가 이렇게 이 방향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아니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끝나는 게 맞죠. 아, 네 말은 요렇게
여기 예. 여기가 90도가 되면 가능하죠. 예? 이차 함수의 그래프 아니에요? 요 낙하 비율을 하고 여기가 같으냐? 같으면 어떻게? 같으면 네 말이 맞지? 그죠? 같니? 이게 매번 같아요? 아, 이 사람들 왜 이러지? 나 미치겠네? 자, 봐봐. 아무거나 지우면 나중에 계산할 때 골치 아프니까. 아, 요거. 아, 피곤한 놈들. 근데, 니네처럼 그렇게 태클 자꾸 걸고 생각하고 해야 돼. 그게 물리 공부하는 거에 여유가 있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계속 고민하고 그거 가지고 계속 놀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도 예전에는 그런 거 많이 했어. 그냥 하나 가지고 일주일 동안 생각하기도 하고 뭐 그런 걸 많이 했거든. 근데 이제 그거는 상당히 비효율적일 수도 있지만 상황을 잘 봐가면서 해야 돼요. 되게 급한 시험 기간인데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봐봐. 이렇게 딱 이 속력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더 빠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떨어지겠죠. 더 빠르면 이렇게 또 떨어지죠. 네. 그죠? 이렇게 떨어졌는데, 문제는 네 얘기는 여기 기울기랑 여기 기울기가 같으려면 여기랑 여기가 같아가지고 딱 뭡니까? 원의 4분의 1이 돼야지 가능한 거죠. 그죠? 근데 이거는 원의 4분의 1이 되는 겁니까? 이 지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원이 이렇게 있으면 요만큼일 수도 있고 요만큼일 수도 있고 요만큼일 수도 있다는 거죠. 높이가 이렇게 길어진다라고 하면 그 비율에 따라. 즉 이거를 그리면 비율을 요 높이 비율을 다 동일하게 만든 게 이거거든. 이렇게 되면 이런 그림이 나온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 부분을 보느냐, 이 부분을 보느냐, 이 부분을 보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차 함수가 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아니죠. 이차 함수에서 말리는 이 부분 있죠. 이게 달라져야 되는데 이게 달라지려면 봐봐. 이렇게 되느냐는 그거잖아. 이렇게 이차 함수가 바뀌는 거는 무엇에 따라서 실제로 바뀌느냐 하면 자연현상에서는 가속도에 따라서 중력 가속도에 따라서 이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야. 근데 선생님 얘기는 중력 가속도가 아래로 떨어지는 게 모든 경우가 같기 때문에 이 원으로 생각을 해도 된다는 뜻이야. 뭔 말인지 알겠니? 응? 준유야, 네가 이해 좀 하고 설명해봐. 그러니까 그 얘기 아니야? 이렇게 떨어지면은 이렇게 원래 30도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30도 되면 이렇게 떨어지는데 만약에 각도를 뭐 더 높이거나 낮추면은 이게 대칭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너희는?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는 대칭이 안 나오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봐봐. 이게 이렇게 떨어지죠? 예. 그죠? 이게 실제로 현실에서는 이렇게 안 나오거든?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떨어져요. 저기 왜 저렇게 떨어지죠? 공기저항. 위에 흰색 선은요, 힘을 아래쪽으로만 받는다고 가정하고 중력 가속도가 일정하면 올라가는 정도, 내려가는 정도가 동일하고 옆으로는 등속 운동이기 때문에 대칭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녹색 선은 뭡니까? 힘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죠. 예. 공기 저항. 그 공기 저항은 속력이 점점 빨라지면 더 크게 걸리거든요. 그런 성질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떨어진다고. 근데 여기에서는 아무런 그게 없죠. 그죠? 예. 힘이 뭐밖에 없어요? 중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는 일정한 간격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그걸 중력 가속도로에서 쭉 그려주면 이렇게 대칭으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대칭 아닌 게 더 이상하잖아. 대칭이 아닌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대칭이 왜 아닌 게 더 맞아? 이렇게면 대칭이 아니죠. 이 면에 수직한 라인으로 보면은 대칭이 나온다는 거야. 니는 이거잖아. 이렇게 자꾸 보고 있으니까. wait. 그래, 생각을 해봐. 진짜 잠깐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해가 가나, 근데? 저희가 수직이 아니어도 되네. 저희가 45도 아니네. 그러면 여기가 잠깐만요. 지금 계산 좀 해볼게요. 해봐. 나 분표 좀 갖고 올게. 그 도형 때문에 선생님도 그 도형 가지고 몇 날 며칠 고민할 때도 있어요. 딱 문제 푸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너도 안 그럴 거 아니냐? 왜 벌써 시험들이 그런 지금 이렇게 빠르시면 왜? 저 선생님 나간 지 1초 된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축지법 쓰냐? wait. 잠깐만요. 됐다. 야. 근데 그러면은 저기 30도 기준일 때 그러네. 아직 계산이 끝났다는 말 아니에요. (60도) 이거 한 문제 마스터하면 포물선 관련 문제는 다 잡을 수 있을 거야.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진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1이고 이게 루트 3. 자, 이거는 이제 줄게요. 이 참수의 어느 부분이에요? 응? 자, 여기 이렇게 적어볼게요.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응? 이게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이 간격에 따라 이 X축 간격이 일정합니다. 일정한 거에 따라서 올라가고 감소하는 폭하고 증가하는 정도가 다 같아야 돼요. 그래서 요 지점과 요 지점 같아야 되고 요 지점 같아야 되고 이 형태거든요. 이 형태로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이 형태로, 이게 동일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y축이고 이게 x축이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처럼 되면 이렇게 가는데 이게 뭡니까? 빗면 위에 떨어지기 때문에 빗면에서 출발해서 빗면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건 살짝만 돌려놓으면 포물선 운동이 되고, 그런데 이제 돌렸을 때 문제는 우리가 알던 g 값이 아니란 얘기예요. 알겠어요? 원래 알던 g 값에 대해서 이 그림에서 코사인 30도 성분이고 사인 30도 성분이 작용을 한다는 얘기야. 작용을 한다. 그러면 이게 G'라고 하면 요거 있죠. G 사인 30도. 여기 G 사인 30도. 요걸 그냥 A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건 어느 방향이 되느냐 하면 이 방향으로 작용을 해요. 이 방향으로. 그래서 요게 A가 되고 G 사인 30도가 된다. 그래서 더 이상 이쪽은 뭐가 안 되는 거야? 가속도 운동이 안 되는, 아니 등속도 운동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이쪽에 가속도가 없을 때는 R은 어떻게 구했니? VT 이렇게 구했죠. 그리고 이 T는 뭡니까? 얘가 제일 높은 지점까지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을 구해서 그거에 2배 해가지고 넣었었죠. 그죠? 그리고 요 V는 뭡니까? 요 속력을 얘기했었어요. 요 속력. 근데 이제 이 식으로 풀 수가 없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등가속도 운동식으로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옆으로도. 자, 요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R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죠? 이거 등가속도 방정식에서 뭡니까? S는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S는 V0가 이겁니다. 에? X방향의 성분. 그죠? 거기에다가 T는 여기 올라가는 시간이 스몰 t라고 하면 그 2배가 이거 라지 t라고 생각합시다. 자, 이거.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이 식 기억나죠? 이 식을 이 옆으로 가는 거리에 대해서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V0t 플러스 2분의 1 요 A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죠? 가속도니까 T제곱 이렇게 되는데, 그럼 우린 T를 구해봅시다. T. 라지 T를 구하려면 스몰 t부터 구해봅시다. 얘가 여기 올라갔을 때 0이 되는 거. 자, 운동 방정식 첫 번째 거 V는 V0 플러스 AT. 이게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위로 던진 상방이기 때문에 자, 요게 0이 될 때입니다. 요 최고점. 그죠? 그러면 0은 자, 요게 뭡니까? Y축의 처음 속도. 요게 되겠죠? 그러면 V 다시의 사인 30도. 맞아요? 그 다음, 요게 이제 가속도가 아래쪽으로 G'만큼 작용하는 거니까 요게 G'가 들어가야 돼요. 올라가는 방향과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G'는 어디 구해놨습니까? 이게 G'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T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럼 T를 구해봅시다. 이게 뭐냐면 얘입니다. 요 사인 30도면 2분의 1이네요. 그죠? 그러면 자, 9.8 곱하기 3분의 루트 3에 곱하기 2분의 1. 그 다음 이게 넘어가서 플러스에서 T니까 이 G'입니다. 그죠? G'로 나눠주면 되죠? G'가 어디야? 요거네. 그러면 자, G'로 나눈다. 자, 나누자. G가 9.8이죠?
곱하기 코사인 30도가 2분의 루트 3이잖아. 됐어요? 자, 그러면 나눠봅시다. 자, 요거하고 날라가죠. 이거하고 얘하고 날라가네요. 맞죠? 그럼 몇 초입니까? 3분의 1초 나오네. 맞아요? 3분의 1 맞나? 3분의 1 맞죠? 그러면 t는, 여기 들어갈 t는, 라지 t는 3분의 2초가 돼야 되겠죠? 2배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에다 집어넣어 봅시다. 요 위에 건, 요걸 씌울게요. 자, 요거, R은. 자, V0X가 요겁니다. 그죠? 그러면 9.8 곱하기 3분의 루트 3에 코사인 30도가 2분의 루트 3이야.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에 A가 뭐냐면 A가 어디 갔냐? 요거네. 9.8 곱하기 사인 30도니까 2분의 1. 그죠? 그 다음 t의 제곱이니까 얘가 되겠네. 여기 t 안 곱했나? 여기도 t 안 곱했네요. 3분의 2. 선생님, 계산하시는 중에 방해해서 죄송한데 하나만 더 그런 것 같아요. 물어보세요. 선생님, 왜? 만약에 저게 그 뭐냐 30도에만 저게 성립을 하는 거예요? 대칭인 게 그렇진 않겠죠. 그러면은 저기 대칭이면 잠시만, 30도? 아닌 거? 잠시만 30도. 해볼게. 자, 이게 60, 이 정도 각도로 날아갔다. 대칭이 아니야. 수평으로 따지면 물체가 아니니까. 이렇게 떨어지면서, 여러분 대칭이 아니죠. 예. 여러분 대칭이 아니죠. 왜 대칭이 아니냐면, 요것과 같은 경우에는, 봐봐.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서 지금 우리는 뭘 보는 거냐면 여기 최고점에서 옆으로 던진 거에 대한 거죠. 그래서 대칭인데 이게 대칭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그어버리면 이건 대칭이 아니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요 지점이면 수평으로 던진 물체가 아니죠. 수평은 이게 수평인데 여기서부터 던졌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수평으로 던지면 그 각도가 그렇죠. 뭐가 되든 그 대칭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제일 꼭지점에서 던졌기 때문에 포물선 운동의 최고점에서 던졌기 때문에 수평으로. 그럼 여기는 대칭이 되겠죠. 지금 그래서 저 밑에 깔려있는 삼각형이 기본적으로 30도라고 두고 가는 거예요? 30도라고 구했잖아, 우리가. 예. 이거. 30도 그 삼각형이 30도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해봤잖아. 확인을 했잖아. 아니 지금 그게 아닐 수도 있고 그게 부정한 게 아니고. 다른 거일수록 다른 거면 이제 복잡한 얘기가 되는 거죠. 30도가 그러니까 왜 특별한 거예요? 응? 그럼 30도는 왜 간단해요? 30도가 간단한 게 아니고 예. 수평으로 던진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만약에 요 각이 60도였다면 이게 60도가 돼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예. 중요한 건 수평으로 던졌다고 아까부터 얘기하지만 꼭 시점에 수평으로 던졌기 때문에. 오케이? 한번 던지면 몇 도가 되든 다 대칭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군. 믿을게요. 손 댈게요. 안 믿어도 돼요. 왜 안 믿어도 되냐면 믿지 않고 자기가 또 해봐서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면 선생님이 믿어야죠. 그렇잖아. 근데 쌤 지금까지 그렇게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맞잖아요. 그럼 믿어야죠. 아닐 수도 있다니까? 야, 이거, 지금 과학계에서, 암흑 물질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없을 수도 있어, 지금. 우리나라 그 연세대 팀이, 우주에서 그 거리를 재는 단위가 있어요. 방식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거리를 다 측정을 해가지고 지금 점점 팽창하고 있다. 가속 팽창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 가지고 그러면 이거 가속 팽창하면 뭐 어떤 청력을 작용하는 에너지나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우리 뭐지 잘 모르는데 암흑 물질이라고 할까 암흑 에너지라고 할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쭉 전개를 해왔는데 그 거리를 재는 줄자 같은 역할을 했던 게 잘못됐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반박하고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노벨상도 탔었는데, 다 노벨상 주고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지금 그게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냥 네가, 선생님이 이렇게 쭉 풀어주고, 여기 답이야! 했는데, 아닐 수도 있다. 이걸 딱 증명해내면, 내가 인정. 나는 너를 받아들이죠. 그러면. 그럴 수 있다는 거지. 그게 과학이에요. 과학은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뭐 잘 풀고 뭐 이런 게 아니고 항상 검증하고 반박하고 그게 준비가 돼야 돼요. 그게 과학자의 자세입니다. 첫 번째 자세. 알겠어요? 과학하고 종교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종교는 믿어라 이거죠. 과학은 뭐든지 검증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반박이 자유로워요. 알겠어요? 반박하는 거에 대해서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잖아. 내가 뭐 신도 아니고 뭐 다 어떻게 그죠? 내가 물리의 신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물리를 엄청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물리 선생이에요. 알겠어요? 반박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왔죠? 자, 요거 뭐 계산하는 겁니다. 요거 계산. 그러면 요거 3 이렇게 날라가고, 그죠? 그럼 3분의 9.8이고 앞에는. 자, 요거 날라가겠죠? 그러면 9분의 9.8이네요. 9.8에 3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1이네. 그러면 9분의 9에서 1 빼니까 9분의 8 그죠? 9.8 곱하기 9분의 8 요거 계산하시면 돼요. (9분의 8) 맞지? 아니구나. 9분의 3이니까 3, 2, 이렇게.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되십니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전개해 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의 제일 핵심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2번에서 이거를 이해를 할 수 있느냐. 알겠죠? 예. 그리고 4번으로 넘어가는 것은 이게 포물선 운동이 된다라는 거.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으로 가봅시다. 자, 15번에 이거 쉽죠? 빨리 계산해봐. 선생님 근데 궁금한 게 있잖아요. 어떤 한 점이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게 얘가 떨어지는 그 뭐야 이렇게 진행하는 곡률이 일정하다고 하면은 원이 될수 그렇죠. 그러면 원이 되는 거야. 근데 그러면은 저기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있고. 근데 그러면은 그 뭐야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이게 곡률이 일정한 거예요. 얘가 이렇게 가는 게. 그렇죠. 그러면은 이것도 계속 일정하진 않겠지만 이거를 이렇게 더 확장하면은 원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죠. 누가? 코페르니쿠스. 누가 했을까? 그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뉴턴 아니에요? 뉴턴이잖아. 얘가 여기 봐봐. 던졌는데 이렇게 떨어졌죠. 떨어졌죠. 점점 세게 던지니까 이 공률하고 똑같은 공률로 돌 수 있게 빠르게 하니까 이렇게 돌잖아. 이거 인공위성이잖아. 예. 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2차 함수는 곡률이 2차 함수는 이게 이렇게도 생기고 이렇게도 생기고 이렇게도 생기고 다양하잖아요. 예. 이거는 원이 아닙니다. 포물선입니다. 그래서 포물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원은 포물선의 아주 특수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타원을 그리게 되겠죠. 알겠어요? 전체적으로 계속 돌면 이렇게 타원체가 되는 거죠. 타원체의 부분이 우리가 배우는 포물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저기서 대칭인 이유가 이렇게 곡률 일정하게 떨어지니까 저거를 원으로 봐가지고 그냥 이렇게 원으로 봐가지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원으로 봐가지고 그죠? 여기랑 여기가 동일한 비율이면 이렇게 떨어졌겠죠. 그러나 이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이 수평으로 던진 속도가 훨씬 빠르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선생님, 궁금한 게 있어요. 2차 함수는 곡률이 적백평면에서 그 뭐냐 적백평면에서 2차 함수 그게 뭐냐 곡률이 그 일정한 각도를 변한다고 들어보지 못했는데 원은 일정한 각도를 변하잖아요. 근데 2차 함수는 그러니까 2차 함수로 생각하면 안 되지. 2차 함수가 원이라고 왜 자꾸 2차 함수가 원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언제? 원은 2차 함수의 아주 특수한 형태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원의 2차 곡선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한 2차 함수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긴 것도 있지만 이렇게 생긴 것도 있겠죠. 얘가 뭐하고 같을 수도 있습니까? 원의 일부일 수도 있잖아.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원이 2차 함수가 아니에요. 왜? 원장 선생님 뭐라고 했어? 아니요, 물어본다고요. 그래 물어봐. 수학생님들이 더 잘 알지 이거는. 됐어요? 자, 15번 풀었어요. 맞다. 너 그 복사를 안 했구나. 나 깜빡했다. 너 이거 봐. 자, 선생님 거 봐. 아까 얘기했는데,
한 문제 1시간 넘게 쏟았는데 심지어 저번 시간에 했던 건데. 근데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문제 자체를 푸는데 1시간 걸린 게 아니고 그걸 검증하는 시간 때문에 그렇게 걸린 거죠. 그죠? 못했네요. 그러니까 네가 이제 마무리해야지.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거는 충분히 해줬는데 너가 이제 그걸 못 받아들이니까 뭐 나로서는 계속 그거 물고 있을 수가 없잖아. 그죠? 자, 15번은 면적을 구하시면 됩니다. 면적을. 알겠어요? (16번도) 풀어야 됩니다. 15, 16, 17까지 쭉 풀어보세요. 예. 풀어왔죠? 예. 안 풀어왔는데? 풀어왔네? 종환이 불성실한 안 풀어왔는데? 종환이 I disappointed. 아유, 피곤해라. 자, 15번은 얼마 나와요? 20만 줄. 200 200 킬로. 킬로줄. 그럼 되겠죠? 그 다음에 16번은 15kW. 15 킬로와트 맞습니까? 맞습니다. 60초로 나누면 되겠죠. 그런데 A에서 E까지 나가는데 60초 걸렸다. A에서 E까지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900kJ. 900kJ이니까 9 곱하기 10의 5승이죠. 그걸 60초로 나누면 15kW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 17번은 자, 이거는 어떻게 풀면 됩니까? 자, 17번. 그리고 시험 대비는 다음 주부터래. 얘기 들었어? 아, 좋아요. 다음 주부터. 너 2단원, 나머진 8단원. 선생님 수업해 줄 거고, 넌 8단 없지? 그지? 자, 17번은, 에너지를 섭취하면 그 에너지의 25%만 근육으로 전달된답니다. 그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자기가 몸무게가 50이고, 무게 100N이 물체를 들고 7.5m 올라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계산해봐라 라고 했죠. 그러면, 자, 최소한의 에너지는 요거는 자기가 먹으면 기본적으로 이게 25%밖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4분의 1만 들어온다. 그런 뜻이 되겠죠? 에너지의 4분의 1만 지금 들어온다. 그러면 그 에너지는 4배가 돼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어떤 일을 해야 되는 필요한 에너지의 4배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자기 몸도 올려야 되고 물체도 올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기 몸 mgh만큼 올리고, 그죠? 물체 위로 올려야 되는데 무게만큼 들어 올리면 되겠죠? 높이 h까지. 이거 계산해 주시면 된다. 여기에서 이제 이걸 구해봐라 이런 뜻이에요. 계산해 보세요. 이게 자기 몸무게, 자기가 올라가는데 필요한 에너지. 물체, 지금 100N짜리 들어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 근데 뭐 처먹으면 4분의 1만
근육으로 가기 때문에, 그죠? 이 에너지의 4배만큼을 먹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포물선은 요거는 선생님이 아까 원의 일부처럼 설명을 해준 것은 이거에 대한 거죠. 요 비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건데, 포물선은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하고, 다양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는 원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알겠죠? 수평에 대해서 여기 꼭지점에서 이렇게 수평으로 던진 물체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굉장히 뭡니까? 여기에서는 이렇게 돼버린 거죠. 이렇게 내려가면 되겠다. 이렇게. 근데 여기까지 밖에 안 되니까 원으로는 설명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훨씬 높게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원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 정도 각도에서는 선생님이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 포물선식으로 해서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있기는. 근데 그것도 기본적으로 그건 대칭까지 필요는 없겠네. 포물선 아니니까. 그건 삼각비 이용해서 하는 거니까 크게 상관없겠다. 자, 얼마 나왔어요? 17번은 얼마 나왔니? 17,700. 거기도 막 해도 돼. 17,700. 그죠? 5번으로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19번은 이거 뭡니까? 벡터 계산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19번은. 자, 지금 이쪽으로 4kg짜리가 1m/s. 그 다음, 하나는 이쪽으로, 3m/s 1kg.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 딱 만났을 때, 자, 이쪽과 이쪽에 운동량이 있겠죠? 그죠? 이 운동량과 이 운동량의 벡터 합이 될 겁니다. 한 덩어리로 운동했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때 그 운동량 보존으로, 운동량 보존 충돌해서는 기본적으로 생기죠. 운동량 보존. 이때 V를 구한다라고 하면
이때 운동 에너지와 이때 운동 에너지 합한 거에서 이때 운동 에너지를 빼주면 손실 에너지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자, 이 V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V부터. 자, 이쪽 방향으로 운동 에너지가 얼마입니까? 2개 곱하면 되죠? 3. 그 다음 이쪽 방향의 운동량은 2개 곱하면 되니까 4. 그럼 이게 5네요. 그죠? 5가 되는데 얘 질량이 얼마입니까? 합쳐져 가지고 한 덩어리가 됐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랑 이걸 합해야 되겠죠. 그죠? 맞아요? 운동량이 5가 돼야 되잖아. 운동량이. 즉 MV 값이 5가 돼야 되는데 이게 얼마란 얘기예요? 두 개 합쳐졌으니까 이게 5란 뜻이야. 5. 그래서 V가 얼마야? 1m/s네. 아, 이쪽으로 1m/s로 이렇게 가는구나. 이걸 구했지요. 그러면 자, 손실 에너지 충돌하면서 소리나 열로 빠져나간 에너지가 있겠죠. 그게 얼마나 될까? 그것은 자, 얘가 처음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있습니다. 2분의 1 m v 제곱. 그 다음 얘도 있겠죠. 처음에 가지고 있던 거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3의 제곱. 요만큼이 처음 가지고 있던 거야. 근데 충돌해서 하나로 되면서 에너지가 줄어들었단 말이지. 그걸 빼주면 되는 거야. 그럼 차이를 찾는 거죠. 차이.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합쳐졌으니까 질량이 5. 그 다음에 V가 1. 자, 이걸 계산해 보라는 얘기죠. 알겠어요? 문제 어떻게 푸는지 아시겠어요? 도현 알겠니? 뭉쳐져 나갔을 때 한 덩어리가 돼서 움직이는 운동 에너지를 알면 처음에 운동 에너지 전체에서 그 운동 에너지를 빼주면 충돌에 의해서 나가버린 열 에너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풀면 4줄 나올 겁니다. 4줄. 자, 그 다음에 21번도 한번 보죠. 길이 1m 줄에다가 2kg 물체를 매달아가지고 수평면상에 등속 원운동을 시켰습니다. 주기가 파이라고 하면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냐? 뭐 운동 에너지니까 뭐 V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자, 21번에 V는 원운동에서 선속도죠. 선속도 이거 삥 돌 때 V.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시간분의 이동거리인데 시간.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을 T라고 하면, 주기라고 하면 한 바퀴 돌 때 원둘레는 2πr이죠. 2πr. 이게 반지름 R이라고 했을 때. 그지? 자, 그러면은 반지름은 1m, 주기가 파이분의 2파이 1이네. 그러면 2m/s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운동 에너지 얼마야? 계산해봐. 4줄 나오죠.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의 제곱. 자, 그 다음에 23번. 자, 이거 완전 탄성 충돌이랍니다. 정지하고 있던 애하고 정면으로 꽝 부딪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질량은 같고, 그죠? 그러면 속도가 교환되죠? 그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하면 그냥 2분의 1 mv 제곱 하시면 되겠죠. 그죠? 답이 2분의 1 mv 제곱이에요. 그렇죠. 처음 가진 애의 운동 에너지가, 왜냐면 완전
탄성 충돌. 글씨가 왜 이래? E가 1일 때, 그죠? 그 다음에 비탄성 충돌이 있죠. 비탄성, 그냥 탄성 충돌이라고 할까? 이거 완전을 붙였으니까. 탄성 충돌. 그러면 E가 0부터 1 사이. 그 다음, 비탄성 충돌 있겠죠? 그러면 E가 0. 그죠? 그냥 붙어버리는 거죠? 붙어버리는 거. 자, 이때, 운동량은 어떻게 돼요? 보존이 돼요. 근데 운동 에너지는 보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우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도 보존이 돼버린 거야. 속도 교환이 됐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가지고 있던 애가, 가던 애가 2분의 1 mv 제곱이었는데, 걔가 멈춰버리고 얘가 V로 갔기 때문에, 질량도 갔기 때문에 얘가 이제 2분의 1 mv 제곱의 운동 에너지를 갖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숙제 나가면 돼, 숙제. 25번부터 해가지고 39번까지 다 풀어옵니다. 알겠죠? 몇 번까지요? 39번까지인데, 뒤에는 이제 연결된 문제들 있죠? 뭐 35, 36, 37 이런 것들은 같이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예. 자, 수고들 했어.